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크게 밀렸습니다. 꼭 국내 증시가 한 박자 좀 먼저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우선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증시는 이제 뭐 FOMC 회의록 공개가 앞둔 시점이었고, 또 이제 그 전날에 국채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뛰었고,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좀 급상승을 좀 하는 그런 날이었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심리가 상당히 좀 악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제 뭐 이제 종가상으로 뭐 1.18% 이제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고 뭐 이랬는데, 뭐 어제 이제 그 수급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제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쪽으로는 코스닥은 팔고 코스피 쪽으로는 6천억 정도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선물 쪽에서는 또 이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이제 우리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반영하긴 한 것 같아요. 오늘의 이제 그 FMC와 매파적 발언 같은 것들을. 근데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추가 좀 충격은 좀 있을 걸 좀 봐야 되는데, 어제 뭐 이제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좋았던 쪽은 자동차 쪽이 일단은 좋았죠. 자동차 쪽이 뭐 미국 쪽에서 자동차주들이 다들 좋았으니까,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그 음봉이긴 했지만 장중에는 그래도 3.5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음봉이긴 했지만 종가도 1.67%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기아가 어제 좋았네요. 양봉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종가가 어제 2.87%, 고가는 어제 4%가 넘게 떴었죠. 자동차주들도 이제 완연하게 바닥을 탈출하려고 꿈틀대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보이고, 뭐, 그 자동차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지금 뭐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 좀 드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올해와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 그룹에서 나름대로 자신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판매 목표치를 좀 세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반도체가 쇼티지가 올해는 참 상당히 완화될 거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게 되면 정상화까지도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자동차주들이 뭐 괜찮았습니다. 자동차주들은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려 가지고 빠지게 된다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분명히 또 매수 구간이 아마 될 겁니다. 어제 또 이제 철강주들이 좋았죠. 요 근래 이제 철강주들이 계속 빠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시황이 좀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올라고, 또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죠. 중요한 이런 이제 그 벽들을 지금 넘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벽을 타고 넘은 부분들이 이제 뭐 중요하고, 61선도 넘었고요, 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고 이제 하는 김이 있죠.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더 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포스코를 뭐 포기하실 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은 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면은 철강주들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한 판매가 뭐 아주 견고하다.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좋을 거다 이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거의 포스코와 비슷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121선을 뛰어넘게 된다면은 조금 더 탄력이 좀 붙을 만한 자리가 있으니까요. 철강주들은 내년도 그 올해죠. 올해 이제 상반기 때 포트 방어용으로도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조선주들이 어제도 이제 계속 좋았죠.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턴어라운드가 제일 빠를 걸로 지금 전망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고, 기자재 쪽도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한국카본은 121선을 뛰어넘었고요. 보냉제 쪽이죠. 뛰어넘으면서 안착을 했고, 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어제 121선을 또 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 쪽도, 조선 쪽도 제가 계속해가지고 뭐 이제 세 가지 섹터 말씀드리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조선과 자동차가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거. 반도체는 이제 진작에 꿈틀대다가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조금 쉬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서 계속해가지고 좀 기회를 노릴 만한 그런 종목들로 보이고요. 어제 이제 뭐 그 국민의힘 쪽에 이제 윤석열 씨가 좀 지지율이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안철수 씨 테마, 또 홍준표 씨 테마, 이런 것들이 어제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움직였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써니전자 같은 종목은 안철수 씨
종목으로 예전부터 뭐 움직였던 종목이죠.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뭐 홍준표 씨 테마로는 뭐 휴맥스 홀딩스, 뭐 3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씨나 홍준표 씨 테마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너무 연속성을 두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그 야권과 여권의 대표 주자들이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반사 이익에 대한 어떤 것들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에 너무 기대시면 안 되시고요. 특히 따라잡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이재명 씨 관련해서 탈모 공약, 뭐 이제 TS 트릴리온, TS 샴푸인가요? 이제 그거 하고 있는 쪽이죠. 이런 공약 같은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테마주 쪽에서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렇게 종목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대선 테마주들이 많이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선 테마주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쩌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그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과 시멘트주들이 어제 이제 또 움직였죠. 시멘트주들이 어제 특히 이제 그 쌍용 CNE가 18% 정도의 가격 인상 소식을 내면서 시멘트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꿈틀꿈틀 됐는데, 쌍용 CNE 같은 경우에 어제 많이 올랐고요. 또 이제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올랐습니다. 근데 시멘트주들이 물론 이제 가격 상승도 있지만은 일단 대선 테마주로서의 어떤 움직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대선 테마주 쪽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은 틈을 타서 대선 테마주 쪽으로 매기가 조금 이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눈치를 좀 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종목들 다 빠졌죠. 인터넷 플랫폼들 다 빠졌고 저점을 깼기 때문에 조금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밸류가 높다는 거죠. 또 뭐 위메이드라든가 카카오 게임 이런 부분들이 다 밸류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 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밸류가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제 CS가 이제 막상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료 노출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뭐 바로 뭐 따라잡기 많이 빠졌네 들어가야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눈치를 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도 눈치 싸움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앞서 해주셨던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미 이제 자동차와 조선 쪽에서는 움직임이 슬슬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무게를 좀 둬야 되는 게 이 대선에 대한 무게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뭐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제 어제 빅픽처 코너 이제 마지막 회 하시면서 이제 FOMC FOMC와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오늘 이제 관련된 소식이 나왔는데요.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좀 녹여봐야 될까요? 예,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어제 BPC 때도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 날 야인 시대 때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급락 형태가 됐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1%가 빠졌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뭐 3%가 넘게 빠졌죠.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아무래도 연준이 FOMC 회의록에서 이제 금리 인상 뭐 조기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야 뭐 이미 얘기가 됐었는데 대차 대조표 축소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금리 인상이 3월 달부터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대차 대조표 축소도 연준 회의록에서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과 어떻게 그 보폭을 맞춰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보다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올해의 리스크를 대차 대조표 축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제 돈 푸는 규모를 줄이긴 하지만 그래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것은 풀었던 돈을 걷어 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심을 상당히 좀 악화시킨 부분이 있고 나스닥이 쭉 빠졌습니다. 국채 금리가 어제 이제 상당히 좀 또 그 인상적으로 돌파가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위쪽 그 제가 거놓은 이 채널을 벗어나 버렸죠. 벗어나는데 이 상단으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단으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일단 이런 벽 같은 걸 벗어나게 되면 이 벽이 또 그동안엔 저항선이었다가 이젠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조금 쉬어가다가 다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위쪽으로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은 1.9%, 뭐 2.0%까지도 뭐 한번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 부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시장에서는 또 이제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피로감 때문에 좀 숨고르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조금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숨고르기는 가능할 것 같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지수가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증시에 대해서도 지금 낙관만 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 시장 나스닥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15,000포인트 지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또 벽이 있기 때문에. 깨져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아래쪽 벽이 14,500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 부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유력한 것은 아마 이제 오늘 정도는 좀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고요. 좀 브레이크를 잡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은 15,300, 400 정도까지는 좀 나오는 형태. 이게 제일 유력하긴 하지만, 또 이제 투심이라는 것이 한번 또 깨지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투매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너무 자신하면 안 되고요. 이거 15,000선 지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분명히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종목별로는 이제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은 성장주라고 해서 상당히 뭐 실적만 늘어난다고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어제 보면은 인터넷주, 뭐 게임주 다 빠졌습니다. 이제 성장성이 없어서가 아니죠. 밸류가 높아서입니다. 그래서 성장성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밸류를 동시에 좀 감안을 하시는 투자를 지금부터는 분명히 좀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피가 만약에 오늘 3% 정도 빠지게 된다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뭐 한 2,870선을 깰 것 같아요. 2,850선 밑에까지 내려온다면은 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쪽으로는 뭐 올해 그 성장하고 주가도 상당히 좀 낙폭과되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충분히 좀 매집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은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두 가지 지표를 좀 잘 봐야겠네요. 나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될 텐데, 나스닥 15,000선 지지 여부. 지금 거의 15,100선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 코스피는 2,850포인트까지 만약 내려간다면 여기에서는 또 저가 매수의 포인트로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성장과 밸류를 묶어야겠네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오늘장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지켜보십니까? 예, 오늘 시장은 뭐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을 거라서 사실 이제 그 관심 종목 뽑기가 그렇게 뭐 용이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올릭스를 좀 뽑아봤습니다. 올릭스는 이제 바이오 종목이죠. 지난번에도 한 차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A 쪽을 하는데 작년에 상당히 좀 이제 시장에서 많이 회자됐던 mRNA 쪽이 아니고 iRNA, 그러니까 메신저 RNA가 아니고요. 인터피어런스 RNA라고 해서 어, 비슷하지만 조금 좀 다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지금 제약사들이 작년에 이제 mRNA가 상당히 좀 이제 뭐 백신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이면서 관심을 가지고 mRNA 관련 기업들 인수에 많이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iRNA 기업으로까지 그 인수하는 부분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뭐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이제 다이서나를 이제 33억 달러에 아예 회사를 인수를 해버렸고, 뭐 G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사의 RNA 치료제, iRNA 치료제 라이선스를 또 가져갔고, 뭐 이러면서 iRNA 쪽으로도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예,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iRNA 쪽으로는 대표 기업입니다. 올릭스가.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 보면 제일 가까운 곳은 이제 비대용 터치제 쪽이 있어요. 지금 임상 진행 중인데 미국은 올릭스가 하고 있고 한국은 휴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난 이제 9월 달이죠. 작년에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테라피라는 이제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간염과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에도 연구를 계속 해왔었지만 진척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었는데 뭐 이제 작년 이제 총가요 간락을 도입을 한 이후에 이제 기술입니다. 그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진척이 있고 그 도입한 이후에 이제 중국으로도 계약이 또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이 또 성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성사가 됐고요. 이건 상당히 좀 큰 건입니다. 왜냐하면은 간 질환 쪽에 있어가지고 글로벌 2위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시장 쪽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다음번에 그 발표할 간 질환 데이터 부분이 이제 기대도 이번에 너무 그 결과가 좋아서 기대가 되고 이게 만약 잘 되면은 추가 수출도 분명히 가능하다 보입니다.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신규 기술 수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표가 직접 얘기하기를 상당히 좀 이제 가능성 있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모멘텀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은 이제 오늘 시장 빠진다면은 오히려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시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일단 1차로 53,000원 목표가 잡아봤습니다. 뭐 어깨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5,000원. 지금 481선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절가 잡아봤습니다. 네. 자, mRNA를 그동안 알고 있었다면은 올릭스는 iRNA, 이제 RNA 기술 중에서 다른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춘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시가를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53,000원, 손절가 3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